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쿠팡이 대만 투자 규모를 계속 확대하면서 총 투자 금액이 3,6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만에서 2022년부터 로켓 배송을 시작하면서 투자를 늘리는 모습입니다. 쿠팡을 통한 한국 중소기업들의 현지 수출도 함께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B증권이 올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5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1% 감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조 4,601억 원으로 19.98% 줄었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0.09% 증가한 1,98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미 반도체법에 따라 61억 달러, 우리 돈 약 8조 3,875억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미 백악관은 25일 마이크론의 뉴욕과 아이다호 반도체 공장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마이크론이 신규 공장을 건설 중인 뉴욕주 시러큐스를 찾아 이 같은 지원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로 인해서 양시장이 모두 좀 밀려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대 하락세가 좀 나타났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실적 자체는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인 발표가 됐지만 간밤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3% 넘게 하락을 보이게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이 같은 호실적인 힘을 받기도 어려웠고요. 또 테슬라는 강한 주가 상승을 보였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사이에서 또 찰실한 매물들이 출회가 되면서 또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 시장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서 이 종목들의 찰실한 매물들이 좀 빠르게 출회가 되는 분위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강사님과 또 함께 해보는 날인데요.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 일부에서 우리 강사님을 모실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 일인데 또 선물 같은 소식을 들고 와 주셨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에 강연회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네. 강연회가 또 어떤 주제로 진행이 될까요? 자, 저 내일 그 이벤트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금요일이죠. 제가 오늘 뭐 잠깐 나오긴 했지만 내일 낮에 제가 매일 낮 11시 50분부터 12시 한 40분, 그러니까 1시쯤에 항상 매일같이 제가 낮 방송을 해요. 정오의 템베거라는 방송을 매일매일 1시간씩 하고 있는데 제가 2,000명을 돌파를 해서 현재 2,1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번에 1,000명 돌파할 때도 제가 이벤트를 진행을 해서 별다방 쿠폰부터 해서 뭐 치킨, 뭐 이제 뭐 바나나 우유 등등 해서 쫙쫙쫙 룰렛을 통해 돌렸습니다. 자, 근데 항상 방송 중에 제가 퀴즈를 냅니다. 내일 낮 방송에서 퀴즈를 낼 거예요. 퀴즈를 내면 그 정답을 올려드린 글에서 맞추셔야 됩니다. 네, 질문지에서 맞추셔야 되고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또 모아서 제가 룰렛을 돌립니다. 토요일 날 오후 1시 강연회 때 룰렛을 돌릴 겁니다. 이미
저번 1000명 이벤트 때 경험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선물을 2배 이상을 준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참여만 하셔도 참가상 네, 나갈 거고요. 피로회복제나 비타민 드링크 정도 나가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 또 별다방 쿠폰부터 시작해서 치킨, 피자까지 쫙쫙쫙 굉장히 많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샴푸 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선물은 다 내일 제 낮방송에서 정답을 맞추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날 1시에 네, 추첨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네,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강연을 또 재밌게 준비했으니까 토요일 날 1시에 또 많이 오셔가지고 재밌게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연회 자체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내일 12시 낮 시간대 점심 식사하시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우리 김선인 전문가님 방송 잘 시청하시면서 이벤트 꼭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요. 시장 전략도 챙겨가 보시고 상품까지도 꼭 타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강연회 소식도 전달을 해드렸고 이제는 궁금한 시장 이야기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잘 나왔는데 반도체 종목들이 그다지 힘을 받지 못해서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우선 오늘 우리 시장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좀 답답한 것들이 좀 많았는데 사실 어제 뉴욕 증시의 좀 보합권 움직임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적당히 조금 그래도 큰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웬걸 시장이 그냥 시원하게 분봉 상황을 보자면은 그냥 하루 종일 오늘 흘러내려 버리는 모습이 좀 나와줍니다. 차트 분봉입니다. 코스피의 5분봉입니다. 이런 흐름이에요. 계속 이러다가 마지막에 또 더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이제 코스피 상황이었고요. 코스닥도 보자면은 코스닥은 오히려 장 초반 상승 분위기였는데 다 흘러내립니다. 자, 주범이 있을까 살펴보니까 외인과 기관들이 좀 매도세가 나와줬어요. 외인들이 2,800억 가량, 기관들이 5천억 가량의 매도세가 있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인이 2,400억 가량, 기관도 좀 정리가 있었습니다. 종목별로 잠깐 살펴보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수급이 조금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코스닥에서 오늘 액면 분할을 끝내고 상장한 에코프로도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잡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어제 급등 나온 거를 그냥 다 토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방향을 잡고 가면 좋겠는데 걱정스럽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최근에 이제 이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추세에서의 하단 자리는 이렇게 형성이 좀 되어 있어요. 이 추세 하단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현재의 이 자리는요. 뭐예요? 바닥 확인의 연장선이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해서 반등 나오고 바로 빠지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래도 어제의 상승분을 전부 다 토해내지는 않았어요. 그냥 상승하는 가운데 그냥 조금 과도한 조정, 그냥 상승을 하기 위한 흐름의 한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따가 제가 상담 방송도 연달아 진행을 할 건데 엔비디아의 이슈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좀 잘 가다가 꺾이고 좀 힘든 모습이긴 하지만 실적 어디 안 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보셔야 될 게 이제 오늘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보시고 알파벳 이슈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그리고 아마존, 캐터필러, 인텔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이쪽 AI 반도체 기업들이나 다들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업종들이 괜찮았거든요. 이 업종들이. 그래서 나쁘지 않은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은 그런 대로 좀 괜찮게 갈 거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기업들의 실적을 토대로 해서 한 번 더 레벨업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증시 일정을 제가 올려드리니까 이런 글들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내일도 역시나 아침 일찍부터 글 올려드리고요. 한 8시 55분경에는 제가 항상 장전 추천주 해가지고요. 종목을 매일 5개씩 드립니다. 드렸던 종목 가운데 보면은 RS 오토메이션 상한가 간 종목도
눈에 들어오고요. YC도 이렇게 다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린드먼 아시아 같은 경우도 오늘 드렸던 종목인데 많이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좀 많이 참여하셔가지고요. 선물도 받아가시고 또 강연회 때도 역시나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주목을 하시면서 전략을 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같은 시황 이야기는 매일 낮방송을 통해서도 들어보실 수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강연회도 있으니까요. 강연회도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었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자회견이 좀 있었고요. 오늘 소금주들도 일제히 좀 상승세를 보였는데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SK하이닉스는 5%대 하락 마감을 보였고요. 반면에 에코프로는 4% 넘는 상승세, 사면 같은 경우에는 12%가 넘는 시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매출은 그간 회사가 거둬왔었던 1분기 실적 중에서는 최고로 좋았다고 하고요. 영업이익은 1분기 기준 최대 호황기였던 2018년 이후에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다고 해요. 다만 이 같은 호실적에도 크게 힘을 받지는 못했고요.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5%대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를 살펴볼 텐데 액면 분할을 마치고 거래 재개를 했는데 장중에 10%대 상승세가 나타나긴 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빠르게 출회가 됐고요. 4%대 상승 마감으로 그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영권 탈취 의혹을 좀 반박했었는데 하이브가 민 대표의 주장을 또 재반박하면서 속히 사임하라고 또 촉구하고 나섰죠. 이슈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장중에도 변동성이 좀 보이면서 마감 기준으로는 0.47%대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다음은 사면입니다. 최근에 주도 섹터였던 이 반도체 종목들이 쉬어가면서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수혜가 기대가 되는 이 자동차 섹터에서도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었는데 이 같은 힘을 덩달아 좀 받으면서 부품주인 사면도 오늘 장에서 좀 오름세가 나타났죠. 12% 넘는 시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인상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국내 유일한 이 정지형 공급 업체가 중대재해 사고로 공장 가동을 열흘째 좀 멈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소금 관련한 종목들 또 힘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상가도 4%대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어떤 종목 먼저 짚어볼까요? 순서대로 볼게요. 네. 자, 여러분 하이닉스 걱정되세요? 삼성전자 걱정되세요? 떨어지니까 또 저점 깨고 내려가는 거 아니야? 싶으시기도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삼성과 하이닉스는 그간 굉장히 좀 많이 올랐어요. 하이닉스는 저 추천드리고 나서 현재 60%가량 고점 기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냥 조정의 과정이에요. 다시 한번 올라갈 거고 바닥에서 올려치기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요 공매도가 안 돼요. 6월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 안 돼요. 그것도 7월부터 공매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6월까지는 시장 전체적으로 특히 IT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1분기 실적 어땠나요? 하이닉스 잘 나왔습니다. 삼성 잘 나왔었죠. 2분기 기대감은 어때요? 사실 1분기보다 2분기 기대감이 더 커요. 삼성도 그렇지만. 삼성은 무슨 이슈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려 왔었던 2분기, 원래는 3분기, 4분기 때 어떻게 해요? 엔비디아 납품 이슈가 나올 수 있다고 했지만 단독 기사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2분기 안으로도 납품 가능성이 있다는 또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조만간 이 이슈가 다시 한번 터질 겁니다. 상반기까지는 IT가 중심을 이루면서 갈 거고 그 주변으로 뭐가 도냐면
CDMO 이슈가 조금 중점적으로 가면서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2차 전지주들은 당장에 있어서는 2분기 때 흐름은 어쩔 수 없이 안 좋을 겁니다. 끝자락으로 가야 돼요, 올해. 그래서 우선은 CDMO 하면은 제약바이오 종목이겠죠. 생물보안법 이슈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우선 하이닉스 그냥 조정은 단순 조정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을 확인하면서 살짝 깰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가 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저도 원체 싸게 잡은 터라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계속 강조를 드려왔던 터라 신규 접근하기에는 가격 전략으로 따져봤을 때는 물론 121선 자리가 가장 좋긴 하지만 15만 원 되긴 하지만 근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잘 보세요. 미국 내에서나 우리나라 주식 내에서나 살만한 주식을 봤을 때 어느 주식을 살 거예요? 2차 전지주? 2분기 실적? 꺼림직해. 2분기 실적 보셔야 되잖아요. 당장에. 반기 실적 정말 중요해지잖아요. 근데 IT 쪽은 실적이 어때요? 너무나 좋은 거 당연하잖아요. 반도체 쪽은. 갈 수밖에 없겠죠. 최근까지 하드웨어 돌고 유리기판 돌고 쭉쭉쭉 반도체 돌다가 소프트웨어까지 갔어요. 클라우드 테마까지. 그리고 다시 지금 뭘로 가요? HBM 쪽으로 다시 가고 있어요. 하드웨어 쪽으로. 요거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어제 반등 나왔던 흐름이 다시 한번 볼 수도 있어요. 기억하셔야 되고 지금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체크했을 때 어떻게 해요? 반도체주들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주가가 빠진 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다시 올라갈 거니까 걱정보다는 오히려 혹시라도 더 빠진다면은 상황을 잘 살펴보시다가 하락이 멈췄을 때는 과감하게 베팅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종목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종목들을 좀 기대를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장이 아닌 하락세가 좀 멈췄을 때 그때를 타이밍을 노려서 전략을 짜보는 게 좋겠다라고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볼 텐데 다음은 에코프로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에코프로 어떻게 보고 계실지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예, 액면 분할을 했어요. 이제 100원이 되고 거래 정지가 끝나고 오늘 거래재개가 딱 됐습니다. 자, 근데 주가가 생각보다는 잘 못 갔어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 BM이랑 항상 차트가 같이 가니까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에코프로 BM을 딱 요걸 열어두고요. 추가를 해가지고 에코프로를 좀 보자면 요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정지가 됐던 시점의 라인이 언제냐면은 요때부터예요. 이때부터 해가지고 에코프로 BM의 차트를 보자면 위에가 차트를 보자면 오늘의 주가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도 보자면 좀 깨져 있다가 에코프로 BM이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다 다시 오늘 깨지는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정지 가격에서 봤을 땐 사실 에코프로의 가격이 살짝 조금 높은 걸 본다면 오늘의 좀 시가부터의 하락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그랬어야 됐나 싶은 차트이긴 한데 그래도 수급적인 이슈를 바람이 불어서 한 번은 가지 않을까도 생각했지만 그런 부분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역시나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2차 전지주 중심으로 자리를 잡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당장은 이 차트적인 이슈가 조금 더 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우선 조정은 오늘 정도까지나 내일 정도의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래도 반등 쪽 분위기를 탈 일시적인 가능성은 있으니까 혹여나 오늘 대응하셔서 물리셨다는 분이시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매수 대응하셨다가 돌아가서 볼게요. 조금 물리셨다면은 반등 포인트를 한 번 더 노리고 대응하시고 12만 원대 정도까지는 상승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홀딩을 하시고 가져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정도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최근에 매수 대응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단기적으로는 12만 원 선까지는 그래도 반등 기회를 좀 엿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 다음은 하이브입니다. 요즘 정말로 말이 참 많이 있는데요. 자, 하이브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하이브가 이게 좀 시끄러워요. 또 관련해서 민희진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 욕설이 난무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격한 감정의 표현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뭐 우선 뭐 언론이나 또 이제 팬들은 하이브 쪽에 조금 과반 이상이 좀 손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현재 보면은 좀 진짜 많은 분들이 그래서
민 대표가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으로 좀 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하필 또 이게 아시겠지만 그 피프티 사건 이후로 약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대중들이 굉장히 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개인이 볼 때 그냥 팬은 아니지만 멀리서 그냥 뭐 하이브나 뉴진스 입장에서 봤을 때 뉴진스 같은 경우는 모두가 그렇게 느낄 거예요. BTS의 이제 같은 소속사 내에서의 처음으로 BTS가 만든, 그러니까 하이브가 만든 여자 걸그룹. 그러니까 BTS의 여동생 그룹, 약간 이런 느낌이 강했잖아요. 그렇게 이 뉴진스가 처음에 데뷔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후광은 사실 너무나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 어찌 됐든 간에 뭐 약간 조금 어도를 좀 탈취하고자 뺏고자 하는 그런 정황 자체가 드러나면서 시끄러워졌습니다. 자, 근데요. 하이브가 작은 기업이 아니에요. 네, 너무나 큰 회사입니다. 그렇게 떨어져도요. 시총은 9조 가까이 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반등을 저는 주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이렇게 시끄러운 좀 상황들이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좀 판단을 해요. 최근에 보시면은 엔터주들의 흐름이 괜찮았어요. SM도 보면은 이런 바닥을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채비를 보이고 있거든요. 에스파나 뭐 NCT 같은 경우가 다시 데뷔를 하는 모습이니까 그런 그림도 있고 뭐 YG 엔터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볼까요? 다시 전체적으로 바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YP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역시나 바닥을 확인되면서 하락은 멈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엔터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조정을 거치고 최근에 이슈 터지고 난 이후부터 해서도 이튿날부터는 바닥 확인되면서 서서히 돌리는 모습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매수하기에 괜찮을 것 같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이브를 지켜보시고 하이브 보유 계신 분들 다시 매수가 위로 올라올 거고 이번에 이 사태를 오히려 잘 견뎌낸다면은 다른 레이블들의 조금 이슈 자체 혹시라도 또 다른 맘을 먹은 분이 그런 대표가 있을까 봐 아마 단속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더 탄탄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하이브는 이 같은 좀 이슈에 가격적인 조정을 보였을 때 저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살펴볼 텐데 마지막으로 인상가를 한번 좀 짚어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소금주들이 좀 일제히 힘을 받기도 했는데요. 자, 인상가는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아침에 이제 장전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고요. 15% 출발해가지고 2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약 5% 이상 수익이 난 그런 좀 종목이기도 한데 항상 그렇지만은 이런 이제 단기 이슈로는요 주가들이 갔다가 떨어지는 경향들이 많아요. 인상가뿐만이 아니라 샘표나 샘표 식품 같은 경우에도 차트 보시면 주가가 뛰어 올라갔다가 꺾이는 모습이었거든요. 자, 이거는 샘표 식품 차트예요. 보시면요 윗골이 굉장히 크죠. 네, 분봉 상황 보더라도 네, 아침에 잠깐 갔다가 1분봉으로 볼게요. 잠깐 움직였다가 도로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인상가는 굉장히 조금 잘 버텼던 그런 하루였어요. 그러다가 장 막판에 좀 빠지긴 했는데 이슈가 좀 소멸됐습니다. 근데 인상가 이슈를 좀 보자면 후쿠시마 원전 이슈도 좀 같이 맞물려 있기도 하고요. 회사가 전체 흐름에서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바닥이 거의 체크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오늘의 이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저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괜찮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빠졌지만서도 다시 한번 어느 순간 움직일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상가 같은 경우는 가능한 제 판단에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는 전략은 필요할 겁니다. 매수는 당장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꼭 넣어두셨다가 나중에 추후에 움직임 보고서 다시 대응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 정도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인상가 같은 경우에는 당장 매수를 하는 건 아니더라도 관심 종목에 담아두고 추후의 주가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의 이런 종목 분석들이 도움이 많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강연회도 특별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강연회도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강의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강사님,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의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좀 급하게 오늘 이제 요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기존에 했던 거를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좀 업그레이드 됐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낮방송을 하면서 다시 이 상담도 진행을 하는데 무상증자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무상증자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아마 일전에 보신 분들도 있을 거지만 또 보셔도 굉장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저도 강의를 새롭게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도 아, 그렇지, 그렇지 되짚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저보다 시청자님들은 더 모르실 수 있는 내용들이니 꼭 보시길 바래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상증자로 여러분들 돈을 벌 것 같아요. 그쵸? 돈을 무조건 벌 것 같아, 내가. 꼭 생각을 해보면은 무상증자하면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숨겨진 이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포인트를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지만 어떻게 해요? 네,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무상증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실전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은 얼마의 수익이 나는구나라고까지 뭐 펜은 없지만 적당히 계산을 해드릴 테니까 알기 쉽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거부터 보죠. 무상증자가 도대체 뭐야? 증자를 하되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주주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회계장부에 숫자를 옮기는 것으로 그냥 가능합니다. 별거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잉여금 자체를 자본금으로 옮기는 것이고요. 회사 자산의 변화는 없는데 왜 하냐? 왜 하냐? 간단합니다. 잉여금이 많다는 거, 회사 재무가 건전하다는 것이고요. 뭐예요? 바로 옆에 주가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솔직히 무상증자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없어요. 원체 뭐 거래량이 적다고나 하는 경우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주가 관리 차원인 거고요. 무상증자를 해서 내 자산의 변화가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무상증자를 하고 난 다음에는 웬만하면은 주가는 오히려 하기 전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종이 갑자기 무상증자를 한다. 갑자기 뭐야? 했다. 그러면은 무상증자 공시 나오고 급등 나오면 우선은 바로 다 파셔야 돼요. 팡. 그리고 나서 권리락일 전날 혹시라도 내가 이 종목을 너무 좋아하신다면 무상증자로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대응을 하시되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들을 기억하시고 꼭 실행에 옮기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잉여금을 그냥 자본금으로 옮기는 겁니다. 별 내용 없어요. 이익잉여금, 자산 재평가 적립금, 주식 초과 발행금 등 잉여금 하나 있는데 이걸 자본금으로 그냥 숫자로 옮기면 그게 바로 무상증자입니다. 중요한 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집중해 보세요. 바로 제 여기 뭐라 써 있어요? 권리락이라고 써 있죠. 권리락이란 뭔지 항상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오늘 보면은 이제 차트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스튜디오 미르라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이 종목은 내일 신주가 배정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하루들이 사실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왜 그런지도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우선 권리락이란 주식회사가 주주 배정 증자 시 해당 증자의 신주 배정 권리가 소멸됐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권리락은 이것을 시장 참여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락이라고 하고 권리락일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주 배정 기준일 전일에 발생을 하고요. 신주 배정 기준일 2거래일 전까지 매수한 투자자는 신주 인수권을 획득합니다. 어려우신가요?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쉽게 공시를 보고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만 제가 천천히 더 얘기를 드릴 테니까 조금만 집중을 해서 따라와 주세요. 자, 보시면 스튜디오 미르의 공시상인데 무상증자 공시예요. 여기를 좀
화면 가까이라도 와서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든 제가 크게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 종목을 보시면 감사합니다, PD님. 신주 배정 기준일이 나와 있죠. 그렇죠? 4월 8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4월 8일 바로 전일은 권리락일이고요. 이거래일 전은 뭐예요? 이거래일 전까지 사셔야지만 신주를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신주 배정일을 꼭 보셔야 돼요. 무상증자 공시가 딱 뜨면은 돌아가서 보면은 이게 바로 그 소리예요. 그래서 신주 배정 기준일에 전일에 발생을 하고 신주 배정 기준일 이거래일까지 해서 매수한 투자는 신주 인수권을 획득한다. 오케이? 요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재밌는 게 또 있습니다. 자, 화면을 잡아주세요. 이 스튜디오 미르의 신주 배정 기준일이 4월 8일이었어요. 그렇죠? 달력을 열어볼게요. 4월 8일이 여기 보시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그죠? 월요일이에요. 그런데요. 항상 주식에 있어서 공시 상황은요. 일요일과 토요일은 제외를 합니다. 날짜상으로. 거래일 기준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만약에 신주 배정 기준일이면은 언제까지 주식을 사야지만 되는 거죠? 네. 4월 4일 목요일까지 주식을 사셔야지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금요일이 권리락일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요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수요일 10일은 4월 10일은 무슨 일? 네, 선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체크하지 않고요. 이거래일 전인 4월 8일이 네, 이때까지 매수를 하셔야지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 무상증자를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고 다음 날 권리락일이 발생하면 주가가 팡 튀어 올라가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쉬는 날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17일일 경우에는 16, 15일까지 주식을 사셔야지만 어떻게 해요? 네, 무상증자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차트로 들어가서 보자면 요 날이 이제 보시면요. 아까 어제 4월 8일 월요일이었죠. 4월 8일 월요일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매수 요 때가 이제 뭐예요? 신주 배정 기준일이죠. 하루 전이 권리락일이고요. 하루 전에 4월 4일 목요일까지 사셔야지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부터 보시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뭘 보셔야 되냐?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자, 한 주당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 수가 몇 주인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몇 주라 적혀 있습니까? 5주입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시는 게 있는데 1대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1대5 무상증자라고 합니다. 1대5 무상증자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1대5면 어떻게 돼요? 한 주가 있으면 내가 5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주식은 한 주가 있는 사람한테 5주를 주기 때문에 내 주식은 몇 주가 됩니까? 6주가 돼요. 네. 이거를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지금 10분 할 수 있나요? 시간이 많이 없구나. 자, 빨리 할게요. 정말 없네요. 자, 그래서 권리락일 날 보시면 1대5잖아요. 그러면 재밌는 게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 600억이에요. 그러면 권리락일 때 여기 보시면 83.31% 마이너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가총액이요. 6분의 1로 쪼그라듭니다. 시총이. 예를 들어서 튜드미르가 시총이 600억이었으면은 100억으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높았던 시총이 쪼그라들면서 수급이 어떻게 해요? 무상증자한다는 거 몰리기 때문에 이게 점 상한가 랠리를 보이는 겁니다. 근데 단 1대3, 1대4, 최소한 1대3, 1대4, 1대5는 돼야 돼요. 그래야 상한가 랠리가 갑니다. 1대 한 4 넘어가고 1대5, 1대6, 7, 8 가잖아요. 2번 이상은 갑니다. 그런데 1대2나 1대1이나 1대0.2 이런 거는 안 가요. 이런 종목들은 무상증자를 했지만서도 안 가는 종목들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또 다 체크해드려야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드릴게요. 요거 무상증자 강의 시간 맞춰 못해도 제가 올려놨으니까 영상 올려놨으니까 이미 만들어놨어요. 들어와서 보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유일에너티크 공시를 잠깐 보자면 유일에너티크도 보시면 무상증자 공시가 나와 있어요. 공시가 나와 있는데 요거를 보시면요.
보시면 얘는 신주당 신주배정 주식수가 2주라고 나와 있죠. 그쵸? 1대2예요. 맞죠? 예. 그쵸? 그리고 차트로 돌아가서 봐볼게요. 돌아가서 보자면 위렌테크 여기 걸리락이 보이시죠? 네. 주가 어떻게 해요? 별로 안 가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도로 한 1대4 이상 가면 좋아요. 그런 종목으로는 조금 어떻게 돈을 좀 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외의 종목으로는 무상증자 의미가 없어요. 1대1, 1대2 해도 주가가 안 가다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뭐 누가 건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무상증자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슈에 맞춰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무상증자의 순수한 케이스로 볼 때는 1대 최소한 3, 4, 5는 가야지 움직임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단 지금부터 핵심. 자, 내가 4월 4일까지 샀어. 하나 더. 그 전에 먼저 3월 21일 날 공시가 딱 나왔어요. 이게 3월 21일 날 무상증자 합니다라고 공시가 나왔거든요. 11시에. 분봉으로 볼게요. 3월 21일 날. 3월 21일. 보시면 요 날입니다. 요 날이에요. 요 날이 3월 21일인데 공시가 딱 뜨면은 30분간 거래가 정지돼요. 그리고 재개가 됐을 때 바로 튀었다가 꺾여요. 자, 이때 매수 들어가면은 뭐다? 하수 중에 하수예요. 사시면 안 돼요. 무상증자라는 것도 일전에 은행 쪽에서 무상증자 이슈를 먼저 알고 매수 대응한 다음에 무상증자 공시가 딱 떴을 때 무조건 올라가니까 다 털고 나간 케이스들이 금융당국에 걸린 적이 있어요. 흔하디 흔해요. 정보라는 게 참 사람 입이 가볍기 때문에 다 퍼집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공시 나왔다고 딱 뜨는 순간 무상증자다 좋다 주가 올라간다 따라 들어가는 순간 물려요. 무상증자 공시 나오면 공시 나왔네. 자,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까 하고 기다리셔야지 이거를 그때 맞춰가지고 매수 버튼 누르는 순간 당신은 하수. 사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이거 이렇게 해야지 안 산다고. 그렇죠? 예, 저도 멋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어찌됐든 그럼 언제 사야 되냐면 자, 4월 4일 날 권리락 이전일 날 저때 사야 죄송합니다. 화면이 잘렸네. 자, 요때 사야 되는 거예요. 이때 사는 거야. 신주 배정 기준일 그 전제 이거를 사는 거야. 요때 사는 거야. 단 무슨 주식을 사요? 또 까먹었죠. 무상증자 배율 자체가 1대 4, 5, 6, 7, 8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사야 된다고요. 1대 2, 1대 3도 조금 위험해. 좀 높은 걸로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얘가 점상으로 가요. 높은 애들은. 그리고 시총을 보시면 얘는 1대 5였잖아요. 6분의 1로 쪼그라든다고요. 시총이 얼마야? 투자 미르가 지금? 280억이요, 얘가. 이때도 거의 300억 수준이었다고요. 300억짜리가 수급이 몰리니까 간다고요. 올라가잖아요. 근데 꼭 그래.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상승하다가 이게 윗꼬리가 달리거나 상한가가 풀리는 케이스가 있어. 이 무상증자 종목을 대응할 때는요. 윗꼬리가 조금만 달리잖아요. 그리고 상한가가 안 가잖아. 그럼 윗꼬리 보인다 싶으면 무조건 다 팔아야 돼요. 팡!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야 돼요. 지금부터 조금만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1대 4로 바꿀게요.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왜? 1대 4면은 5주가 되니까 20%니까 계산이 편하니까. 예를 들게요.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집중해서 들으세요. 내가 스튜디오 미르를 통해서 지금부터 돈을 벌 겁니다. 돈을 벌 건데 나는 이 종목을 가지고 무상증자는 딱 한 달 투자입니다. 자, 500만 원치 주식을 살 겁니다. 언제 사요? 21일 날 사면 안 되지. 그럼 당신은 뭐? 하수. 사면 안 되고. 언제 사요? 4월 4일 날 사야 돼요. 사고 그러면 권리락이 다음 날 탁 발생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던 이 500만 원이 얼마가 되냐면 원래는 1대 5지만 1대 4로 바꾼 거예요. 갑자기 얼마가 돼요? 100만 원이 돼. 내 돈이. 계좌에 100만 원밖에 없어. 나머지 400원 언제 줘요? 언제 준다고요? 신주의 상장 예정일인 4월 26일 날 줘요. 좀 이따 설명 드릴 거고 이때 주는데 자 그런데 이게 주가가 뛴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요 꼭대기까지 올라오고 윗꼬리가 달려요.
윗꼬리가 달리고 약간 밀린다 싶으면은 뒤도 보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튜디오 미르의 모든 주식은 다 팔아야 돼요. 싹 팔라고요. 싹. 자, 공시 보겠습니다. 권리락 무상증자 공시 보시면 기준가 남아 있어요. 시간 너무 없다. 자, 권리락 공시 보시면 5,990원이라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가까이 가서 보세요. 요거 6,000원이라고 볼게요. 6,000원 이거 보이시죠? 요거 그냥 간단하게 6,000원 생각할게요. 차트로 다시 갑니다. 자, 6,000원이야 이때가 6,000원이라고. 그러면 보세요. 6,000원이에요. 주가가 지금 여기 꼭대기가 얼마예요? 12,500원까지 갔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 꼭대기에 조금만이라도 윗꼬리가 달리면 뭐 한다고? 팔아치운다. 계산상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100만 원이 남아 있었잖아요. 이게 얼마가 갔어요? 12,000원에 팔았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얼마를 번 거예요? 2배를 벌었어. 100만 원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100만 원을 만들었어. 그럼 100만 원이 얼마가 된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이 우선은 200이 된 거야. 기억하셔야 돼요. 200이 됐죠? 그렇죠? 자, 근데 제가 다 팔라 그랬죠? 쭉쭉 떨어집니다. 쭉쭉 떨어져요. 왜 떨어져요? 여기 약간 윗꼬리 달리고 있죠? 이거는 누가 장난친 거고 왜 떨어져요? 권리락 전에 기준가 자체가 얼마로 잡혀 있어요? 6,000원으로 잡혀 있죠? 그 6,000원으로 뭐예요? 다시 볼까요? 4월 26일 날 신주가 상장된다고요. 몇 주가 상장돼요? 2,629만 3천 주가 상장돼요. 2,600만 주가 상장된다고요. 신주가. 언제? 4월 26일 날. 그러니까 주가가 흐느적 내려가는 거예요. 그 날짜까지 맞춰가지고. 자, 우리 얼마 남았어요? 400만 원 남았죠. 이 400만 원을 어떻게 가능한 한 단가가 6,000원이 5,990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6,000원에 팔아야 돼요. 그죠? 3분 남았대. 내 목숨 같아. 네. 팔아야 된다고요. 팔아야 된다고요. 근데요, 보시면 어제 급락이 나왔어요. 갑자기.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요해 보셔야 될 게. 권리공매도 보셔야 돼요. 권리공매도 유상증자, 무상증자, 시비 전환 청구, 신주유권 행사 등으로 신주를 배정받은 투자자가 상장일 2거래일 전 입고 예정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이거는 내가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다, 시비나 유상증자 받을 수 있다면은 누구나 증권사에 신청하셔가지고 2거래일 전에 주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원래 26일이 신주 상장 예정일이지만 언제요? 24일 날 권리공매도를 아는 사람들은 신청해가지고 판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얘기 합니다. 뭐가 있어요? 400만 원을 팔아야 되는데 400만 원이요. 6,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나 마이너스야. 맞죠? 이날까지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그 아래로 어제 5,300원대, 5,200원대 팔았어요. 왜요? 자, 6,000원이라 생각하고 이날 차트 보시면은 수요일 날 차트 보시면은 종가가 5,490원이었어요. 6,000원에서. 예? 5,500원 됐어. 간단하게 마이너스 10% 정도에 판 거죠. 그럼 400만 원을 마이너스 10%를 가지고 팔면 얼마가 돼요? 360만 원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근데 나는 여기서 뭐예요? 앞에서 100만 원 벌었잖아요. 이거. 그렇죠? 여기서 40만 원 손해분들 나는 60만 원 번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더 아래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맥스 얼마? 400만 원이 300만 원 될 때까지는 사람들이 가능한 한 뭐예요? 네, 팔기도 해. 수익이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기준가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0원 기준으로 300만 원이 되려면 75%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인지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긴 하는데 어찌됐든 그 가격까지는 버팀목이 돼요. 근데 오늘은 또 왜 빠져요? 오늘도 권리공매도가 되거든. 그리고 내일도 신주를 권리공매도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내일도 이 주식을 팔 거거든. 그럼 우리 언제 사요 이제? 자, 우리는 이미 권리공매도 날 주식을 팔았다고. 앞으로 내 방송 이거를 보신 분들 영상이 이해가 안 가면은 들어와 보시면 영상 올려드렸어.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보시면 되고 팔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돈을 벌게 되는 구조죠. 근데 무상증자가요. 따지고 보면은
큰 돈이 안 돼요. 수익이 정말 맥스로 나봤자 15%, 20%예요. 보통은 10% 정도 수익이 나요. 한 달 동안. 근데 10%도 대박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예, 환장을 노리시죠. 근데 무상증자만 잘 하셔도요, 1년에 수익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안 가시면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무상증자라고 검색하시면 영상 나와요. 좀만 올려보시면 영상 나오니까 영상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또 되돌려 보시고 하시면서 꼭 완벽하게 숙지하신 다음에 다음부터 무상증자 투자에 대해서 완전한 파악을 하시고 수익을 내보자. 이렇게 오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상증자 관련해서 또 알찬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우리 전문가님의 이런 강의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하시는 분들, 하수라는 이야기요, 어쩐지 좀 뜨끔하는 마음이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에는 훨씬 더 긴 시간, 훨씬 더 자세하게 시장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강연회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강연회까지 꼭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강연회 시청 가능하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오늘의 1타 주식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하수 탈출할 수 있는 종목일지 이야기 한번 짚어주실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조금 자신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네. 좀 피곤합니다. 오늘 굉장히 좀 기업 방문도 다녀오고 저희 기업 방문 이번 주에 4군데 갔어요. 내일도 2군데 가는데 자, 코오롱 티슈진을 갖고 나왔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는 그냥 큰 차트에서 바닥을 좀 확인된 이슈가 있고요. 골관절 치료제 이슈 자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슈화되면서 주가가 좀 튀는 모습이고 러시아 특허 이슈도 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 차트에서 보시면은 되돌림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차트도 큰 추세에서 봤을 때 보시면은 큰 바닥 확인되면서 보시면은 이렇게 확인되면서 바닥 체크하고 돌리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최근에 보시면은 올려 세워요. 그렇죠? 이쁘게 돌려 세웠어요. 살짝 이렇게 돌려 세우면은 한 번 더 슈팅에 대한 기대감은 볼 수 있고 만약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매수하기 좋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뭐 차트 움직임도 그렇고요. 크게 문제될 자리는 전혀 아니기도 하고 코오롱 티슈진이 한 번 또 이슈 터트리면 주가가 또 가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큰 흐름이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움직임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틴 종목이다. 그래서 관심 가져보시고요. 다음에 혹시라도 제가 배트맨 1부에 나올 때는 그때는 AS를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타 주식에 대해서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강연을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 시간에서는 무상증자 관련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1타 주식은 코오롱 티슈진이었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